김보협의 뉴스 사이다. 김보협 기자, 오늘 주제는요? 추석 밥상 메시지 쟁탈전으로 잡아봤습니다. 코로나19는 추석쯤 정치권 움직임도 많이 바꿔놨습니다. 예년 같으면 당대표를 포함해서 주요 인사들이 서울역, 용산역, 고속버스 터미널 등 귀성 인파가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죠. 그 정당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은 홍보물을 들고 직접 고개를 숙였었던 거죠. 그런데 올해 추석 땐 귀성객 줄기도 했지만 그런 접촉 자체가 민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중전에 집중을 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밥상 메시지를 휘어잡기 위해서입니다. 정치 쟁점을 이것저것 거론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야가 오늘 굉장히 날카롭게 많이 부딪혔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이겠죠? 예, 문재인 대통령 어제 엿새 만에 사과를 했잖아요. 주호영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었고요. 그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뒤에 백보드에도 비슷한 문구를 써놨는데 대통령은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예. 문 대통령이 제대로 못해서 살릴 수 있었던 우리 국민을 살리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국민의힘은 공무수행 중이던 우리 공무원, 이런 표현도 쓰던데 이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해경 중간 발표를 보면 그냥 떠내려가서는 그곳에 닿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북으로 잠적 결론을 냈고요. 네. 피살된 공무원형은 정부가 지키지 못했으면서 월북으로 몰아간다. 국제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밝히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보수정당과 언론은 이 사안만으로는 좀 부족했다고 느꼈는지 해묵은 과제까지 끌어들였습니다. 해묵은 과제? 예. 뭐요? 북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 송환 문제입니다. 아하. 예, 2013년, 2014년에 걸쳐서 그 북중 접경 지역에서 북으로 억류된 사람이 6명 있습니다. 예. 오늘 조선일보에서 한 사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2018년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한 적이 있잖아요. 네. 이때 협상을 해서 한국계 미국인 3명을 데리고 갑니다. 예. 그때 한 분이 방한을 한 모양입니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그렇게 많이 만나놓고도 왜 붙잡힌 국민을 풀어달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북한의 진정한 사과 의사가 있다면 억류된 국민 6명을 하루빨리 석방하라 주장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보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회에서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석방 요구를 안 했나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억류자 문제 실제는 이렇습니다. 예. 라는 글로 반박을 했는데요. 예. 요약을 하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첫 만남에서부터 여러 차례 문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반응을 보이면서 해결될 기미가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싹 사라져버린 게 하노이 북미회담 노딜 이후에 막혀버렸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억류자 6명 중에 신원이 확인된 분들은 모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억류된 사람들이다. 우리 국민이 억류된 그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 그때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의 국민의힘 아니냐. 그래놓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다. 네. 공격도 좀 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최소한 평화와 안보 문제만큼은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자 제안을 했습니다. 네. 방금 인용한 윤건영 의원 이따 2부 시간에 인터뷰가 예정돼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예. 또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불기소 무혐의 처분한 거 또 역시 추석 밥상에 오르겠죠? 국정감사까지 이어질 겁니다. 수사를 맡은 동부지검은 추 장관 아들 휴가에 청탁이나 압력 없었다고 하고 모두 불기소 처분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뭔가를 지시하는 듯한 그리고 보고를 받은 듯한 카카오톡 메시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더 격렬하게 부닥쳤고요. 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특검밖에 답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동부지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는 대검 사이에서도 이견이 불거졌습니다. 대검 지휘부에서는 보강 수사를 지시를 했는데 김관정 동부지검장이 책임지겠다면서 추석 전 발표를 서둘렀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어떤 정치 쟁점들이 거론될까요? 늘 단골 메뉴는 대선입니다. 음흠. 그런데 이번엔 좀 심심할 것 같습니다. 정당 지지율 격차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많이 좁혀졌다고는 하지만 대선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고 야권 후보는 보이지 않습니다. 출마 가능성이 그닥 높아 보이지 않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의 선두에 있고 나머지 분들은 의미 있는 수치를 보이지 않고 있고요. 네. 그래서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군 얘기도 나올 수 있겠으나 아무래도 좀 격이 떨어지죠. 예. 그 밖에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박덕흠 의원, 재산신고 허위 문제 있는 조수진 의원, 그리고 민주당에서 탈당한 김홍걸, 이상직 의원 얘기 나올 겁니다. 코로나 얘기는 나오겠죠. 언제 끝날지, 네. 방역은 잘하고 있는지, 경제에 미친 여파 어떻게 될지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이런 얘기, 이런 정치 얘기 하나요? 저도 좀 잘 의아스럽습니다. 안 하지 않나요? 예. 서로들. 어른들이 먼저 꺼내십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추석된 수도권과 지방의 민심이 이렇게 확 뒤섞인다. 음. 인파가 오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옛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뉴스가 제대로 유통이 되지 않는 시기에나 수도권에 있는 자식들이 좀 더 예. 많이 알지 않을까 예.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어르신들도 다 스마트폰 보면서 정보 다 보잖아요. 근데 거기 가짜 뉴스가 많아서 네. 그게 걱정이긴 그게 합니다. 쟁점입니다, 보통. 그리고 추석 뒤엔 아마 이런 기사 꼭 나올 겁니다. 추석 민심 들어보니. 근데 그런 기사들도 그냥 참고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쓰고 싶은 얘기를 민심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 사이다였습니다.